지난해 연말 서울시가 우리 시민들의 반려동물 부유 실태를 조사해 봤는데 5명 중에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합니다. 참 어마어마하죠. 특히 요즘은 고양이 키우는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이 독립적인 고양이의 습성이 현대인의 생활 패턴과 잘 맞고 또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도 적합하기 때문 아닐까 싶어요. 이처럼 반려묘가 증가하면서 유명해진 분이 있죠. 고양이 행동교정 전문가 수의사 나웅식 씨. 나웅식 수의사를 통하면 사납던 고양이도 순한 양이 된다고 하는데 별명 거대 고양이 냐옹신으로 통하는 수의사 나웅식 씨를 함께 만나겠습니다. 나웅식 원장은 충북대학교 수의학대학을 졸업했고 같은 대학교 내과 임상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일본 미야자키 대학 동물병원에서 외과 연구원을 지냈고 충북대학교 수의외과에서 동물 행동학을 가르쳤습니다. 고양이 수의사회와 서울시 수의사회 상임이사로 활동 중이며 미국 동물행동의학협회 정회원입니다. EBS TV 고양이를 부탁해에서 고양이 행동교정 전문가로 출연 중입니다. 현재 그레이스 동물병원 내과 원장이며 온라인 동영상 채널 냥신TV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쓴 책으로는 잠시 고양이면 좋겠어가 있습니다. 네, 수의사 나웅식 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냐옹신? 네. 네네. 왜 이런 제목이 붙었어요? 별명이? 이름이 이제 나응식이다 보니까 이제 고양이가 이제 야옹하고 유잖아요. 이제 그거랑 이제 유사해서 비슷한 발음으로. 네네. 그래서 이제 뭐 팬분들이 그렇게 좀 애칭으로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거대 고양이 별명은 뭐예요? 그거 같은 경우 제가 좀 신장이 큰 편이어서요. 네. 제가 키가 한 185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큰 이제 고양이 같다 해가지고 이제 고양이처럼 안 생기셨는데?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제가 뭐 선호하는 거라던가 뭐 행동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이제 고양이랑 유사하다고들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별명 그런 겁니까? 네. 아니면은 지금 이 고양이를 부탁해 같은 프로그램을 본 사람들이 네네. 야, 저 수의사는 고양이랑 대화를 하네. 이래서 붙인 네, 뭐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고양이랑 말이 통하세요? 고양이랑요? 행동학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들의 몸짓 언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서 그들의 이제 감정 상태, 정서 상태를 이제 판단해가지고 이제 교정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반 분들 아니면 이제 반려묘하고 생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구나. 대화를 하는 것처럼.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고양이 몇 마리 키우세요? 지금 고양이 4마리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건 병원에서 아니면 집에서? 병원에서 생활하고 병원에서. 있고요. 네네. 집에서는 안 키우시고? 네, 집에서는 제가 이제 이런 외부 활동이나 이제 뭐 병원 일이 좀 있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집을 집에서 좀 비워두시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적합한 반려인은 아니고요. 집에서 반려동물과 생활하기에는. 근데 병원에 계시면 하루 네. 종일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 말고도 이제 많이 스태프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좀 잘 있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고양이를 좋아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어려서부터는 고양이 세대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강아지 이제 뭐 접한 적은 있고. 강아지는 어려서 키우셨어요? 네, 잠깐 정도 키웠던 적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언제부터 고양이를 이렇게 좋아하시게 된 거예요? 고양이를 좋아한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임상수의사로서 이제 동물병원에 일하면서 네. 그때 이제 고양이를 이제 제대로 고양이를 처음 입양을 했었죠. 그 전에는 잠깐 이제 임시보호라고 해서요. 예. 대학교 때 임시보호 한 적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뭐 같이 생활했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친구가 키우던 고양이 네네, 맞습니다. 잠깐 맡아줬던.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 적은 있는데 뭐 제대로 같이 본격적으로 생활한 거는 이제 제가 임상수의사 하면서 동물병원에서 일하다가 이제 입양을 하게 되면서 그때는 이제 생활하게 입양은 왜 그때 하시게 됐던 거예요? 좋아서라기보다는
일단은 저는 이제 반려동물을 치료해주는 입장이기도 의사니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호자분들의 뭐 마음이나 아니면 아이들의 어떤 상태를 좀 더 판단하려면 같이 곁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도 조금은 이제 입양 결정을 한 것도 있고요. 한번 데리고 네, 키우면서 네, 그렇죠. 한번 관찰해 봐야 되겠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더 이제 진료에 도움도 되고, 그 아이랑 생활하다 보면 그 아이, 고양이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높아질 수도 있고, 보호자님. 알겠어요. 네. 근데 여기까지 지금 제가 질문한 거에 답변하시면서 네. 그냥 너무 덤덤해요. 언제부터 고양이랑 그렇게 본격적인 저게 된 거예요? 본격적으로 고양이를 좀 좋아하거나 관심 있어진 거는 아마 이제 행동학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지금 이제 같이 생활하고 있는 아인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인이라는 아메리칸 숏헤어 종의 이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 입양하면서 좀 더 본격적으로 고양이가 좀 귀여움 아니면 이쁨 이런 것도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뭐가 그렇게 이쁘고? 처음에 이제 아메리칸 숏헤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는 이제 코리안 숏헤어라는 뭐 병칭이 있긴 한데 이제 미국의 어떤 품종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좋아하던 이제 만화가 있었는데 에세이 그림책이 있었는데 이제 스노우캣이라는 그림책의 주인공 이제 작가님과 생활하는 고양이가 아메리칸 숏헤어였어요. 그래서 네. 나도 언제 기회가 되면 이 매력적인 아이랑 한번 같이 생활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이제 그때 한 9년 전에 입양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냥 보기만 하면 이뻤어요? 고양이는 네 보기만 해도 이쁘죠. 고양이는 보기만 해도 이쁩니다. 네. 그 수의사분들은 사실 뭐 가장 흔한 게 이제 강아지하고 고양이겠습니다만 네, 그 여러 동물들을 다 치료해야 되잖아요, 사실. 네네. 근데 특별히 거기서도 누구는 고양이 전문, 뭐 누구는 뭐 전문 이렇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학제상 그런 거는 있지는 않고요. 없죠. 네. 뭐 학제상 있는 거는 이제 뭐 내과, 외과 이렇게 나뉘게 되고 임상병리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고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모든 동물을 배우긴 해요. 뭐 어류질병이라고 해서 예, 생선도 배우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야생동물 아니면은 이제 특수동물 뭐 이런 그런 이제 커리큘럼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러면 고양이 행동학 쪽으로 더 좀 집중해 들어가신 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한 6년 전쯤에 그 서울시 수의사의 산하 반려동물 행동학 연구회라고 그 팀이 이제 발족되면서 그때 이제 처음 창립 멤버로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려동물 행동학 연구회. 네, 맞습니다. 그건 수의사분들의 동호회식으로 시작한 거군요. 동호회라기보다는 좀 서울시 수의사회라는 협회 단체 밑에 있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에 소속된 수의사분들, 임상 수의사분들, 동물병원 하시는 분들에게 행동학을 좀 약간 행동학이라는 학문을 좀 전파하고 좀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연구 단체라고 보시면. 그럼 여기서는 고양이뿐 아니라 강아지. 네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행동학이라는 거는 강아지, 고양이를 다 하게 돼 있어요. 네. 즉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게 어떤 뜻이다. 네네네. 어떤 의미다. 라는 거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그런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좀 차이가 있다면은 강아지가 필요로 하는 것과 고양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너무 다르지 않나요? 네, 완전 다르죠. 네, 그런 면에서 완전 다릅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 저는 강아지를 키워요. 네네. 어려서도 키웠었고 네네네. 지금도 키우고 있고 네네. 너무 좋아해요. 네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고양이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뭐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중에 하나가 견생이라고 했을 때 견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꼽자면 1번은 보호자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이제 본능적인 걸 충족시키는. 근데 이제 강아지는 이제 냄새 맡는 게 되게 본능적인 거거든요. 세 번째가 이제 자기가 먹고 자고 쉬는 곳. 이런 게 중요해서 가장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는 보호자랑 같이 산책, 냄새 맡는 이게 이제 제일 좋아하는 거지만 고양이는 좀 다르거든요. 고양이는 가장 중요한 게 묘생에선 첫 번째는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 장소. 네, 그렇죠. 두 번째가 이제 뭐 사냥 본능 같은 본능을 해소할 수 있는 거. 세 번째가 이제 보호자다 보니까 이제 보호자님보다는 그런 것들이 우선되니까. 전 그게 싫어요. 근데 이제 강아지는 만사를 제쳐두고 저한테 먼저 오는데. 그렇죠. 뭐 아빠 바라기, 뭐 아빠 고양이는
사람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요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고양이도 뭐 보호자를 엄마 고양이라고 인식하고 잘 따른다고도 생각을 그래도 아무튼 삼순이잖아요. 삼순이. 뭐 대체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즐기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 개하고 고양이는 사이가 되게 나쁘다. 이게 기본 그렇죠. 정설인데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기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사람의 비유를 한다면 저하고 완전 성향이 다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사는 건 좀 힘든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개가 원하는 것과 고양이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이 달라서 아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개와 고양이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뭐 간단한 팁을 말씀드리면 생후 12주 전쯤에 12주? 예, 3개월. 생후 3개월 전쯤에 같이 입양을 하게 되면 보통 고양이든 강아지든 서로를 이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동종, 같은 그래요? 형제라고 인식하고. 아주 새끼 때 같이 키우면.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훨씬 더 편하게 잘 지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강아지는 이리저리 길들이고 교육시키고. 네네. 그래서 가극에 가능하다. 뭐 심지어는 뭐 그다음에 뭐 네. 엎드려, 뭐 네네. 빵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고양이는 그게 안 된다고들 생각하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고양이에 대한 잘못된 이제 선입관 중에 하나고요. 고양이도 길들일 수 있어요? 뭐 길들인다라기보단 교육은 가능합니다. 네, 이제 길들이는다는 면에서는 아직도 이제 고양이는 좀 가축화된 동물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안전 가축화됐다고도 많이들 얘기를 하고요. 예. 뭐 그거와는 별도로 교육이 안 된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선입관이라고 보시면. 교육할 수 있어요? 네, 쉽게 됐습니다. 강아지 교육하는 거랑 비슷해요? 네, 거의 동일합니다. 그냥 간식 같은 거 주면서 계속 보상으로 하면 되고요. 거의 똑같고요. 그러니까 행동학에서 교육적인 원리를 말씀드리자면은 강아지와 고양이의 교육법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착한 행동했을 때 보상해주고. 네네. 문제 행동 어디다 뭐 오줌을 쌌어요. 네네네.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오줌을 싼 거는 여러 가지 뭐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지 또 판단을 하고요.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뭐 동일합니다. 강아지랑 마찬가지로 뭐 좋아하는 것을 중단해 준다던가 아니면은 조금 뭐 잘했을 때 더욱 칭찬해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교정을 해주면 돼요. 신문지 둘둘 말아서 방바닥을 친다 뭐 이런 거. 그거는 이제 강아지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요즘에 그렇게 교육법은 그건 잘못된 네, 겁니까? 잘못된 교육법입니다. 네. 어떻게 혼내야 돼요, 그러면? 혼내지 않고 칭찬하면서 교육하는 게 제일 좋죠. 육아랑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항상 잘했을 때는 뭐 그러니까 그 행동을 더 북돋아주기 위해서 칭찬해주고. 네,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잘못한 행동을 했을 때. 잘못한 행동을 했을 때는 그 행동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들을 해주지 않는다. 뭐 예를 들면은요, 뭐 강아지와 생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뭐 강아지를 비유를 들면 강아지가 너무 이제 흥분을 하거나 막 이렇게 막 발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달려드는 행동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안아주면 그 행동이 강화되는 거죠. 그러지 말고. 네, 그렇죠. 이제 무시하는 무시해라. 네, 그렇죠. 그랬을 때 좋아하는 게 보호자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그런 행동이 좀 감소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양이는 목욕을 못 시키지 않나요? 고양이도 목욕을 시키죠. 근데 강아지에 비해서는 좀 빈도수가 적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같이 고양이 세수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스스로. 네. 그루밍.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안 시켜줘도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많이 뭐 몇 년 동안 목욕을 안 시켜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강아지의 경우는 외출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발바닥이나 이런 데가 자주 지저분해지고 외부 이제 오염 물질에 이제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목욕을 많이 하는데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는 집 안에서만 생활을 하고 좀 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루밍이라는 건 상당히 고양이한테는 의식과도 같은 거거든요. 왜냐면은 고양이 자체가 워낙에 이제 자기 몸에 뭔가 묻는다라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항상 그루밍을 열심히 하고요. 고양이 세수라는 거는 이제 그루밍도 순서가 있어서 앞발에 침을 묻혀서 타액을 묻혀서 얼굴부터 이제 닦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발에 자기 침을 묻혀서 그 앞발로 얼굴부터 닦고 그다음에 그게 온몸을 닦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자신의 혀를 이용해서 이제 닿는 부위부터 몸부터 이제 꼬리까지 이제 항문 주위까지 다 그루밍을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양이가 하는 그루밍이고 24시간 중에 고양이가 그루밍에 쓰는 시간 또한 2시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훨씬 깨끗한 동물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혓바닥도 독특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강아지의 혀에는 이제 사상유두라고 해서 그 돌기가 없어요. 근데 이제 고양이 혀에는 그 유두, 돌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붙은 먼지라던가 아니면 죽은 털 같은 것들 스스로 다 비껴낼 수도 있고요. 이야. 예, 그 다음에 이제 중화효소 같은 것들이 이제 타액에 들어있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세정, 그다음에 뭐 세척 효과도. 고양이의 네. 그 타액은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깨끗합니다. 오. 네. 훨씬 위생적이죠. 네. 아까 근데 방금 고양이는 집에만 있어서라고 하셨는데 네네. 많은 고양이들이 또 캣도어 통해서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하지 않나요? 그렇죠. 외국의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반외출 고양이라고도 하거든요. 이제 한국은 이제 집에서만 생활하는 집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예. 이제 그렇게 그 밖에 이제 정원이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캣도어를 설치해서 반외출량이라고 해서 그렇게 생활하는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집 밖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긴 합니다. 어떤 아이는 한 일주일씩 안 들어왔다가 들어오고 근데 그런데요. 외국은 조금 환경이 낮긴 한데 한국 서울의 도심이라서 그렇게 생활하는 거는 좀 위험 요소가 되게 많아서 그렇겠죠.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튼 그 물 되게 싫어하는 고양이를 어떻게 씻길 수 있어요? 아, 그런 경우를 이제 저희가 행동학적으로는 이제 DSCC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탈감작 역조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싫어하는 걸 서서히 좋아하게끔 익숙해지는 연습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시킨다고 보시면 좋고요. 자꾸 물 가까이 네, 이렇게. 그렇죠. 물을 뭐 앞발부터 담근다던가 아니면 뭐 싫어하는 행동을 할 때 좋아하는 보상을 같이 동시에 주면서 하게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상황을 잊고 이제 뭐 먹으면서 이제 샤워를 한다던가 뭐 다른 거 집중하면서 목욕을 한다던가 그런 데 좀 도움이 되겠어요. 네. 고양이들이 꾹꾹이라고 하는 행동이 네, 있죠? 맞습니다. 네. 사람들을 이렇게 밟아주는 것처럼. 아, 네, 맞습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꾹꾹이는 이제 어렸을 때 보이는 이제 유아기적 행동이기는 해요. 그래서 유아기적 행동 중에 하나가 이제 엄마 젖을 이제 그 후각으로 찾아서 후각 촉각으로 찾아서 젖 주위를 이제 손으로 누르면 젖이 잘 나오니까 젖 잘 나오게 하려고 네, 누르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네. 그런데 다 커서도 하잖아요. 근데 그 유아기적 행동이 이제 성묘 큰 나이가 돼서도 어른이 돼서도 이제 나타나는 건데 이제 심리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옛날 아기 때 생각하면서 네, 맞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주인을 이렇게 꾹꾹 누르면 네, 꾹꾹 누르고 이제 쭈쭈비라고 해서 이제 쭈쭈 빠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게 네. 하면 본인 스스로가 네. 편안해진다. 네, 심리적인 뭐 안정감을 좀 받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불안감이 심해서 이제 그게 좀 막 1시간씩 하는 애들도 있고요. 하긴 보호자들도 그렇게 고양이가 꾹꾹이 해주면 괜히 더 이뻐해 주니까. 네, 기분 좋죠. 귀엽잖아요. 고양이를 가장 이뻐해 주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까? 가장 이뻐해주는 방법은 제가 뭐 여러 차례 뭐 강의나 뭐 밖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네. 고양이들은 일반적으로 뭐 좋아하는 걸 해주는 사람도 좋아하지만 고양이가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럼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과도하게 만지는 거, 어, 뭐 배 만지기 이런 거 배 만지는 거 싫어해요? 되게 싫어합니다. 네. 취약 부위이기 때문에. 네. 강아지들은 친해지면은 발라당 누워서 배를 네, 만져달라고 그렇죠. 하는데. 예, 신뢰나 약간 믿음의 어떤 표현으로 바디랭귀지를 그렇게 해서 예. 만지게 해주는 강아지도 있지만 어. 고양이의 경우에는 이제 배라는 그 부위는 상당히 급소 같은 취약점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과도하게 알겠어요. 만지면 엄청 싫어요. 고양이 배 만지지 마라. 네, 맞습니다. 대신에 또 싫어하는 게 뭐예요? 싫어하는 것 같은 꼬리 만지는 것도 싫어하고. 꼬리 만지지 마라. 네, 꼬리 만지는 것도 싫고 발, 앞발 이런데. 발 만지는 거 싫어해요? 네, 싫어합니다. 그래서 발톱 깎기 되게 어려워하세요. 보호자분들이. 네. 특히 어디를 만지면 좋아해요? 보통 이제 꼬리 위쪽 따라서 그러니까 밑에 등 쪽에 있는 이제 엉덩이, 궁디팡팡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그 엉덩이 쪽을 토닥토닥 해주는 걸 제일 좋아하죠. 그래요? 네, 이제 그쪽에 이제 턱 밑에 여기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 좋아하죠? 턱 옆에도 얘가 살짝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아하고요. 거기는 이제 페로몬이 나와서 거기서 이제 고양이 페로몬이 나오기 때문에 페로몬이 나와요? 네, 고양이는 자체 페로몬이 나옵니다. 턱 옆에서? 예, 턱 옆에 얼굴 주위, 그다음에 꼬리, 그다음에 앞발 이런 데서 페로몬이 나오죠. 강아지는 안 나오죠? 강호지도 약간의 페로몬이 거의 있는데 다른 의미로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고양이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어떤 의미예요? 고양이의 페로몬은? 고양이의 페로몬은 강아지 입장에서 이제 마킹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오줌 싸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소변으로 이제 마킹을 하잖아요.
이제 고양이는 이제 고양이 이제 나중에 혹시나 이제 입양을 하셔서 생활하시게 되면 보시겠지만, 고양이들 일어나자마자 하는 행동들이 이제 턱 옆을 모서리에 비비고 다니는 행동을 한다던가. 자기 냄새 풍기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예, 페로몬 묻혀놓는 거죠. 아니면 보호자님들한테 이제 묻혀놓는 행동을 이렇게 볼비비기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예. 꼬리 만지는 건 금물이다. 아, 꼬리, 배, 뭐, 앞발. 근데 고양이 꼬리가 의사표현 수단이라면서요? 네네. 매우 중요한 의사표현 중에 하나죠. 어떻게 돼요? 보통 기본적으로 고양이들이 나를 조금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볼 때는 이제 꼬리가 서 있느냐, 똑바로 수직으로. 서 있으면. 네, 저한테 이제 호의가 있는 다른 의미고요. 그다음에 이제 꼬리 끝이 또 나를 향해 있으면 더욱 믿는다라는 의미라고 보면 좋고요. 무서우면 꼬리를 이제 내려서 몸으로 느끼고. 그거는 하고. 강아지랑 비슷하네요. 비슷한데 훨씬 더 다채로워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개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꼬리를 들고 흔드냐, 네. 수평으로 흔드냐, 그렇죠. 밑으로 넣느냐, 그렇죠. 이거의 차이라면, 네, 네. 고양이는 꼬리를 세우기도 하고, 꼬리 끝을 말기도 하고, 나를 향하기도 하고, 끝이 또 반대편으로 가기도 하고, 뭐 45도로 가기도 하고, 뭐 수평 가기도 하고, 밑으로, 네. 제대로 읽어내려면 전문적 교육을 받아야 되겠네요. 네, 최소 몇 시까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뭐, 꼬리를 가장 먼저 보기도 하고, 되게 다채롭게 하기 때문에 공부 좀 해야 되죠. 어쨌든, 세우는 형, 그 다음에, 네. 자기를 향해주면 네. 제일 좋은 거다. 네, 맞습니다. 숙이면 안 좋은 거다. 보통, 네, 뭐 45도나, 뭐, 그 다음에 평평하게 한 거는 조금, 네. 안 좋은 건 아니라기보다는. 네. 쓰신 책 제목이 잠시 고양이면 좋겠어. 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잠시 고양이가 되어보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보통 많은 보호자님들, 그러니까 고양이와 생활하시는 반려인 분들이 고양이의 마음을 잘 몰라서 답답해하거나, 그 다음에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내용을 통해서 잠깐이라도 그냥 고양이처럼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잠시 고양이면 좋겠어라고 지었는데, 이 제목 듣고 뭐 한 보호자님, 애묘인 분들은, 몇몇 애묘인 분들은 평생 고양이면 좋겠어 라고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게 뭐 짧은 챕터긴 하던데 고양이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이런 것도 네.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겁니까? 좀 풀어주시면. 대표적인 오해는 이제 고양이 도시계단 같은 거라고도 저 얘기는 하는데, 뭐 고양이와 생활하면 유산이 된다. 뭐 약간 이런 것들. 그래서 아이가 고양이랑 생활하면 유산이 된다. 임신한 여성 유산을 한다? 네, 맞습니다. 그런 유언비어가 있었어요? 네, 그런 선입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 이제 도둑 고양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양이가 있으면 이제 어르신들은 좀 많이 뭐 요물이다, 뭐 이렇게도 하고, 아니 고양이 털이 뭐 폐로 들어가면 뭐 폐가 막혀서 뭐 죽는 기관지 질환을 일으킨다더라.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도시계단 같은 선입관이죠. 전부 다 X? 네, X입니다. 네. 도둑고양이 얘기도 관계없는 거예요? 도둑고양이는 아마 예전 한국에 이제 고양이가 들어온 게 삼국시대에 들어왔는데요. 삼국시대? 네. 불경이 이제 중국에서 건너오면서 그 불경이라는 게 이제 배에 싣고 오면 쥐가 갉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를 싣고 오면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한국에 그렇게 온 겁니까? 네. 그래서 고양이들이 세계의 나라로 전파된 거는 다 그런 루트로. 그러니까 이제 식량을 지키기 위해서. 고양이의 그럼 태생지가 어디예요? 보통 이집트. 이쪽으로 보통 보고 있고, 아프리카 이쪽으로 보고 있고요. 그쪽에서 일부러 그렇게 개량시킨 거예요? 개량이라기보다는 거기서 이제 야생 고양이가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게 된 그런 그 시초가 그 지역이다. 네, 왜냐면 거기가 농경이 발달하면서 곡식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쥐를 잡는 이제 야생 고양이가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부터 퍼져나갔다. 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여전히 1등은 강아지죠? 네, 강아지입니다. 2등이 고양이일 텐데. 2등은 고양이. 어느 정도 격차가 있어요? 강아지의 개체 수는 한 660만 마리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이제 고양이의 경우에는 한 210만 마리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3분의 1. 네. 근데 아마 빠른 시일 내에 한 5년, 3, 4년 안에는 이제 수가 역전되지 않을까라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고양이 개체 수가 1억 마리 정도 되고요. 근데 그 1억 마리의 그 고양이가 강아지의 개체수를 넘어선 건 10년 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른 나라 예를 들어 봐도 처음에는 강아지가 많다가 네, 맞습니다. 고양이가 역전해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고양이의 경우에는 다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양이는 귀엽고요. 강아지가 귀여운데. 아니, 고양이 귀여워요. 고양이는 강아지는 약간 좀 뭐랄까 조금 많이 이렇게 표현이 좀 세잖아요. 예. 막 이렇게 막 꼬리 예, 많이 흔들고 예. 짖기도 하고 예. 막 이렇게 달려들고 예. 이런 귀여움이 약간 좀 예. 액티브한 귀여움이 있다면 고양이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귀여운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귀여운 면이 있어서 그런 매력이 좀 있는 것 같고 일단은 한 가구당 생활하는 강아지의 숫자와 고양이 숫자가 좀 차이가 있어서요. 보통 평균 한 가구당 개의 경우에는 1.5마리 정도 생활을 하고요. 고양이 경우는 1.9마리, 그러니까 거의 2마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구 수는 적어도 개체 수는 많은 거죠. 그러네요. 네네네. 그리고 사실 손이 덜 가죠. 이제 그것도 이제 선입관 중에 아, 그래요? 고양이도 똑같이 손이 많이 다르게 가요? 많이 가죠. 네, 다르게 많이 갑니다. 이제 개의 경우에는 강아지의 경우에는 이제 1일 1산책 예. 이제 문화가 이제 점점 생길 정도로 그래야 되는데 네. 이제 고양이의 경우에는 1일 1놀이라고 해서 15분 이상 같이 놀아줘야 되고 앞으로 것들. 고양이는 점점 늘어날 것이다. 네, 맞습니다. 이 얘기로군요. 네. 여기 고양이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싶은 냐옹신입니다라고 본인 소개를 했더라고요. 네. 고양이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게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고양이를 좋아하는 마음, 보호하는 마음, 뭐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 있어서는 반려동물을 좋아하고 아낀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최약체층을 배려하고 그다음에 이해하고 보호한다라는 저는 예. 의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뭐 반려동물과 아니면은 취약층 사람들과 공존하고 공생하는 그런 인식이 고양이를 통해서 좀 생기면 네.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특별히 다른 네. 그 고양이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특별히 다른 뭐가 있는 줄 알았더니 네. 그냥 반려동물 사랑하고 같은 거로군요. 어떻게 보면은 같은 개념이고 귀여움이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을 네. 사랑하는 마음은요. 네. 결국은 모든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커지고 네. 조금 더 가면 식물도 사랑하게 되고요. 네. 자연을 사랑하게 되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약체, 네.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 네. 봉사 네. 이렇게 다 확대가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정신을 말씀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상 냐옹신 나흥식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